안녕하세요. 저는 사사로운 서가라는 공방을 운영하며 책을 만드는 부가티스트 김유림입니다. 책 속에는 작가의 생각이 담깁니다. 저에게 한 권의 책은 한 명의 사람이며 한 덩어리의 마음입니다. 다양한 재료와 제봉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에 저의 마음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긴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문예창작가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작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는 적을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을 시각 언어로 표현하고자 미술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좀 더 표현 방식의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파나를 공부했습니다. 파나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싶어 제본을 공부했습니다. 요즘은 한지로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서양 종이와 달리 한지는 긴 섬유질이 있어 조직이 매우 튼튼합니다. 그 섬유질이 비치는 한지는 그만의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지에 먹물로 은은하게 색을 내고 겹겹이 쌓아 한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지에 먹물을 적셔 뜯어내면 종이의 결이 깃털처럼 드러납니다. 이런 한지를 내장을 한 번에 접어서 구멍을 내고 차곡차곡 쌓아서 책을 만듭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매일매일 마음에 쌓이는데 저는 가끔 이 마음이 깊고 어두운 호수같이 느껴집니다. 그 깊이와 그 어두움을 이 한지책에 담아 보았습니다. 앤 나잇에 있는 이 책들은 잠에 드는 과정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얇은 한지로 만들어진 이 책들이 포장되지 않은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모시로 만들어진 하드커버 책 위에 올렸습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한지의 깃털처럼 저의 마음은 잔잔한 파동으로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제 마음에 대한 위로를 저는 이 모시책에서 찾았습니다. 한지책으로 작업을 하게 되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긴 배움의 과정에서 제가 언제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 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터전 전시에 참여하며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학업과 생업에 쫓겨 지금 당장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데에서 시작해서 책을 만드는 지금까지 왔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준호 작가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조술을 전공했고, 그리고 보통 설치 예술과 퍼포먼스를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저의 작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동참하고 함으로써 저의 그런 가치관이나 저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저의 작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4가지의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4가지 다 각기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만져보고 뭐 느껴보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리고 또 후각적으로 다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에는 자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흙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그 뭔가 아픔이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자연적인 자연 속에 있던 요소들이 저에게 항상 힘을 주고 저에게 항상 다가와서 항상 토닥여줬던 기억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되게 이 생활,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제가 적응을 잘 못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항상 다가와줬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었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갑자기 스쳐간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홀로 떠 있는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내려버린 그런 소나기 같은 것들이, 같은 존재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나이 또래 아니면 저의 나이를 가진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사회로 이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을 두드리는 그런 단계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주위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위의 소리라는 게 꼭 소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다가와주는 그런 존재들을 뭔가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가슴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자체가 좀 힐링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꼈던 그 마음들을 저의 작품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그 관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보면서, 또한 그 제가 사용하는 소리들은 전부 이제 각 국가나 뭐 다양한 지역에서 약간 뭐 치유나 아니면 힐링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 힐링의 도구로 항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앞으로 더욱더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시하게 된 작품은 총 두 가지인데요. 어떤 동판의 기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판화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최신의 기법, 즉 인공지능을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공지능을 어떤 성장을 시켜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한테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된 두 가지의 어떤 전통적인 기법, 그리고 가장 최신의 현대적인 기법, 그 두 가지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된 저의 정신 세계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가장 최신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된 그런 방식으로 저의 어떤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작품은 어떤 인간성에 대한, 아니면은 현대 과학 기술에, 아니면은 현대 인간 문명에 대한 어떤 찬사입니다. 보통 예술은 경고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과학 기술의 폭주에 대한 경고, 아니면은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고, 아니면은 뭐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경고, 이런 경고성으로 굉장히 예술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 작업은 이미지적으로는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이미지가 조금 뭐 이렇게 예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오히려 제 작품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대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의 문명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찬사 혹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 외에 또 젊은 작가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작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 사회에는 사실은 어떤 뭐 전쟁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명의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문명의 그 뒷부분에는 분명히 환경오염이나, 그리고 자본주의의 또 그 뒷 그림자에는 분명히 부의 편중, 양극화, 그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좋은 점들을 서로 봐주고, 좋은 점에 열광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서로 힘을 보태가면서 우리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정치, 남녀, 종교, 최근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어떤 편가르기 혹은 양극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편가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독여가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네거티브한 면만 보지 말고 서로 좋은 점을 봐주고 장점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독여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작가,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전쟁을 겪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문명의 뒷그림자에는 분명히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안 좋은 요소도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의 편중, 부의 양극화,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들, 이런 단점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꾸준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을 암울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 정치, 그리고 남녀, 종교, 이런 여러 어떤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아니면은 편가르기 혹은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하는 비난보다는 타인을 비난하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는 타인의
대한 비난보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가 되고 올바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울타리 안에서 보면은 뭐 이쪽 저쪽 편가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울타리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또 서로 다 동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독여가면서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통 목판화의 볼록 프린팅 기법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판은 나무로 만든 그 목판은 아니고요. 그 목판을 대처하는 어떤 현대의 가장 그 목판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나올 수 있는 리놀륨 판이라는 판이고요. 예, 이 판을 통해서 볼록판 프린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잉크를 적당량을 짜주시고 그리고 잉크를 골고루 잘 개줍니다. 잉크의 양은 맨 처음 프린팅 하실 때는 조금 더 양을 좀 많이 잉크를 올리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프린팅 할 때부터는 잉크를 조금 덜 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잉크가 골고루 롤러에 묻었으면 판에 롤러의 무게만 가지고 살짝 세게 누르시는 게 아니고 롤러의 무게만 가지고 잉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롤러를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롤러의 무게만 가지고 살짝 이렇게 지나가듯이 잉킹을 하시면 됩니다. 잉킹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린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의 위치 그리고 판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를 잘 놓으시고, 자, 그리고 체온으로 몸무게로 판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판을 종이에다가 어느 정도 접착을 시키는 느낌으로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판을 찍는 도구가 정식 도구는 바렌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저는 바렌보다 숟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골고루 천천히 힘줘서 전체적으로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 문지른 것 같으면 한번 뒷면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약하게 나온 곳이 있으면은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종이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하는 임정민입니다. 서양화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수원의 설화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완성된 작품들은 아닙니다. 의문의 시작이 작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술가가, 미술가가 잘 그린 그림만을 보여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미술은 이러한 영역을 자연스럽게 내포하여야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은 현 시대 누구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왜 그렇지? 본질이 무엇이지?
자연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또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끝없는 의구심과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몫이며 저의 작가관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필링 오브 컬러, 즉 색의 감정. 자연의 감정을 이번 테마 속에서 바넷 뉴먼이나 마크루스크처럼 명상적 생명해야 기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합창을 하는 듯한 시간과 역사를 자연이 뒤덮듯이 그렇게 작가 본인의 마음의 구주를 자연 고유의 색의 느낌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재료들, 흙과 돌가루, 나무 부스러기 등을 물감과 물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왜? 라는 질문을 화면에서 잡아내는 이미지를 반복하였습니다. 무의식적 자아의 관점에서 나의 작업을 보고 오직 그 관객들이 포레스트의 응축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 톡투게더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뿐만 아닌 내가 삶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을 이제는 그리워하게 돼버린 우리의 처지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 앞으로 만나야 될 상황들과 같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이는 더 긍정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본 전시에서 이야기하는 터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께 전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챌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숨가쁜 일상에서 친구와 먹는 치맥의 행복과 같이 가볍게 섭취하시고 마음속에 따뜻한 무게로 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앞장서 살아온 임정민이 전했습니다. 같이 나누는 일상이야말로 보석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서양화가 임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청년 작가 이정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와 작품가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한 작품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가 꾸준히 노력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작가의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은 감춤과 동시에 드러냄이라는 순환적 고리를 표현하고 포장되어진 무언가를 통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려 합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사실적 표현의 대상을 저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조형적 관점을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작품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껍데기 속의 알맹이, 즉 본질이라는 정신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성과 속내를 은유적이며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려 하며 현실과 실제를 근거로 사실적 형태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더 나아가 시대적 특성과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각도로 연구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대상의 깊은 통찰을 통하여 창작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인 또한 깊이 있는 내적 변화를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내면과 그 안의 감정들에 주목하고 화면의 시각적 표현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포장하고 꾸며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하며 저의 작품 또한 조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포장되어진 저 자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자신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한 번쯤은 그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저의 작품을 통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세상의 관계를 제가 경험한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화 매체를 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디지털 사진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늘 해오고 있는 드로잉과 회화 작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의 사진 작업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2년에서 13년도의 작품은 영국 런던과 한국의 서울을 배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당시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인간은 전체 세상의 부분으로 등장하고요. 과거로 보면 자연, 우주 같은 것이겠죠. 지금도 우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요. 과거 동양 산수화의 시각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중심과 주변의 중요도가 따로 없이 수평적이면서 평행적인, 그래서 평면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의 흔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의 흔적을 강하게 담은 사물이나 공간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작품의 상징적인 나로서 사람이 등장하고요.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기록하고 그 시각적 기록이 그대로 확장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상적 공간은 자아와 세상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제 작품에서 직선, 사람들이 직선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직선은 곡선보다 유연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틈새가 훨씬 간단하게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직선에서 느껴지는 개방성, 시원함, 포용력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 작품에서는 색감도 중요한데요. 관계지향적이고 수용적이라고 해서 색감이 늘 밝은 컬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 수용과 포용의 과정으로서의 느낌, 삶의 역설과 모호함에서 느껴지는 매력, 단단하고 철학적인 느낌 등 다양합니다. 결국 현실의 테마를 작품에서 전혀 다른 상상의 소재로 삼는 것인데요.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의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작품은 서촌 시리즈로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옛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람 대신 사람의 흔적을 강하게 뿜는 사물과 공간이 주인공이 된 작품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옛것의 낡은 양철, 해진 페인트 자국들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유화 물감의 두텁고 채도가 낮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은근한 발색을 보여주는 그렇게 으깨지며 뻗어나는 공간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진료적, 촉감적 측면에서 현실 이미지의 픽셀을 기름진 안료의 붓터치로 상상하게 됐어요. 회화와 사진의 경계, 그리고 그것의 혼용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2020년도 작품은 부산 지역의 낡은 공간이
관광지인 해운대 뒤로 숨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표현하였는데요. 남포동 용두산길에서 발견한 옛 건물의 흔적을 가려놓은 푸른색 가림막을 바다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을 품는 해운대 바다의 포용력처럼 옛 도시의 모습과 시간들도 우리의 현재에 함께 녹아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작가는 그저 작고 또 작은 것에 떨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제가 한번 치유되고 그 에너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죠. 어른이 되면서 챙겨야 할 일들이 늘고 그로 인해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삶이 녹록지 않게 됐지만 이 예술의 순수성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요. 삶의 본질이 그 녹록지 않음이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작가로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면서 여전히 미숙한 삶을 두 개 살아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청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사실이고요. 저도 여전히 청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청년일지 모르고요. 내게 주어진 삶은 벗어날 수 없는 주어진 것입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지난할수록 끈적여진다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끈적임의 농도, 그 무게감이 오히려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게 예술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교와 경쟁이 우리를 너무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죠. 서로 수용하고 품고 오히려 진실한 비평을 해주었으면 해요. 진실한 비평을 들을 수 없는 사회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터전을 모색하다 해답을 찾는 구역 같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해답은 없고요. 터전을 모색하는 과정이 더 맞지 않을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체가 터전을 모색하는 과정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시각예술가는 나와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시각적인 실험을 하여 도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심리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초월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직업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각예술가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터전 사색 그리고 여담에 참가하게 된 작가 이무리입니다. 많은 작가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제 작업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편인데요. 저는 평상시 저의 감정에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강요당하면서 제 스스로 저의 제2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꾸며지고 있는 자아를 이미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터전에 전시하고 있는 제 작품들은 크게 2017년 이전까지의 작업과 그 이후의 작업들로 나뉘고 있는데요. 2017년 이전의 작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 속에서의 시선과 평가에 꾸며지는 자아의 이미지화였습니다. 이 꾸며지고 있는 자아는 욕망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체의 일부분이나 전체의 표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선이나 면 혹은 자연물과 비슷한 형태로 겹겹이 얹어지면서 타인에게 시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를 덮고 있는 욕망들은
자연물과 비슷한 이미지를 띠고 있지만 모두 실제의 자연물이 아닌 만들어낸 인위적인 이미지일 뿐인데요. 이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자아보단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주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은 실리콘인데요. 오늘날 실리콘은 쓰이는 방법에 따라 가장 인공적으로도 혹은 자연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또한 실리콘은 대부분의 표면 질감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물의 각종 더미의 주된 재료가 되고 있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 표현된 욕망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작업은 그 이전의 작업들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작업들은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누군가 볼 수도 있다며 의식하고 쓰고 있는 일기장 같은 느낌처럼요. 이제는 그런 의식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통은 제가 찍어놓은 사물이나 풍경 일부분의 사진과 그때 느꼈던 감정의 메모나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대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표현 방법도 이전이 비교적 우연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즉흥적인 이미지였다면 현재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가분들이 작업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듯 이번 청년 터전을 통해서 제 작업들 역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전시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아마 많은 분들이 SNS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SNS가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은 실리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은 자신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거친 질감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SNS 속 모습 혹은 SNS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평소 자신의 모습이 어떤 형태의 실리콘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실리콘이 어떤 자아를 이미지화시키고 그 자아가 나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의 어떤 욕망을 나타내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제 실리콘 작업들에서 볼 수 있는 신체적 실루엣 이미지들은 SNS 속 어떠한 사진들을 참고해서 작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진들을 올린 사람들의 욕망과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타인들의 욕망이 저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리콘은 누군가에게 인상 깊은 이미지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제 작품을 보시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놓여진 나만의 실리콘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